자, 다음 문제는 이런 2차 함수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을 보시면 절대값도 있고 복잡하죠, 그죠? 우선은 절대값을 풀어서 이 부등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수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절대값의 기본이 뭡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인지 음인지를 구분을 지어 줘야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이 안에 지금 fx가 있기 때문에 이 fx, 즉 이 친구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x가 얼마? 1하고 마 2가 그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일 때는 여기 안에 있는 fx가 음수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절대값이 풀리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fx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요 식의 좌변에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의 나머지 부분인 x가 마이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fx가 플러스니까 이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것은 마이너스 1의 fx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요 좌변에 있는 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요 놈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 7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축을 좀 잡아봤고 xy 축에 요거의 경계가 되는 마이너스 2하고 1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fx를 그리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요 모양에서 표준형을 좀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fx를 표준형으로 하나 고쳐서 대입을 할게요. 즉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fx인데 이 fx가 지금 보시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이거 플러스 그죠? 8분의 27이고 요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이거의 제곱 여기다 이제 플러스 8분의 9 이렇게 되죠. 먼저 요 사이를 그리면 자, 꼭지점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대략 여기 요 정도에 있고 여기 이제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죠.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아마 떨어졌을 건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작은 쪽만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폭이 퍼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자를까? 그죠? 좀 늘리죠.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우변에 해당되는 y는 a의 x 빼기 1의 그래프를 넣을 텐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 1이 있잖아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 기울기에 해당되는 a가 양수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꺾을게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금 부등호가 누가 커요? 이 좌변이 크니까 이 그림이 이 빨간색 직선, 즉 이 빨간색 직선이
이거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죠. 위쪽에. 어디입니까? 위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따라서 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떨어지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가 이 그림이, 즉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의 절대값이 있는 그림이라 1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더 큰 영역이 요렇게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에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되는 범위인데 요 안에 정수의 개수가 7개가 있어야 되고요. 요 점을 우리가 찾으려면 요 그림과, 즉 요 부분이죠.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놈의 교점을 찾아보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지금 fx랑 a의 x 빼기 1인데 여기서 fx가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좌우에 2를 곱하고 이항을 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a의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고, 요식은 딱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2 플러스 2a가 0이죠. 따라서 다른 하나의 근은 1 말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이 그림에 따르면 범위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에서 x에서 어디? 1까지가 되겠고, 이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들어와야 되니까 1에서부터 그럼 7개가 들어오려 그러면 요 지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가 얼마? 5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1부터 5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사이에 있어 줘야지 요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총 7개가 됩니다. 1부터. 그죠? 즉, 요 경계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인데 등호를 이제 고려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6을 포함해 버리죠? 그러면은 전체 개수가 8개가 되니까 이건 등호가 안 들어가고 똑같은 이유로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a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최소는 얼마?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핵심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그림에서 이렇게 읽어내고 정수 개수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다 정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근의 공식 같은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풀 방법은 인수분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식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얼마를 넣으면 인수분해가 될까요? x에. 그쵸? k제곱에 포커스를 맞추면 x에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2 플러스 1 넣으면 2k-10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 마이너스 k제곱은 0이 되니까 사라져서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x 3승에 이 식은 1을 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수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2x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플러스 k제곱, 그리고 가운데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2k 마이너스 8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1이라는 정수근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만 정수근이 나오니까 요거만 떼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뒤에 있는 요와 같은 2차 방정식에 주목합니다. 요거만 이제 우리 정수근을 가져주면 되거든요.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별식도 있고 한데요. 우선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정수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k 제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소거시키냐 하면 k를 소거를 시켜버립니다. 이 k는 실수라고 했지만 알파 베타는 이 정수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k를 소거하면 정수인 알파 베타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정수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부터 우리 k가 4에 이항하면 이렇게 생겨서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시도를 합시다. 2를 곱해서 2알파 베타가 k제곱인데 여기서 k가 4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채로 움직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8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6이 됩니다. 이게 2의 알파 베타라서 k는 소거가 됐고 우리가 정수 알파 베타만 등장하는 일종의 방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2알파 베타가 눈으로 보면 사라지죠. 이렇게 둘이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요와 같은 항이 굉장히 복잡한데 얘가 사라져 줍니다. 즉 얘를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요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가 없어지고 마이너스의 8의 알파 마이너스 8의 베타 플러스 16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이 곱해진 항만 없어지더라도 요거를 알파 베타를 각각을 이제 모아서 적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개수를 구하느냐 하면요. 요렇게 두 개씩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고 베타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고 그죠? 요게 0인데 요게 제곱이 되려면 16을 각각 더하고 16을 두 번을 빼겠죠? 그러면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정수인데 4를 빼도 정수죠. 그럼 정수 제곱의 합이 16인데 우리가 제곱한 수인 제곱수는요 1 있고 0 있고 그죠? 1 그 다음 누구? 4 9 16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이것들이 이 중에 초이스를 해서 합이 16이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16이 되는 건 0하고 16밖에 없습니다. 즉 얘가 0 얘가 16인 거죠. 제곱한 게. 따라서 알파는 4이고 베타는 제곱한 게 16이니까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더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8 또는 얼마? 0. 자, 이렇게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알파하고 베타가 4하고 8일 수도 있고 또는 4하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k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죠. k가 그죠? 네. 4에서 누구를 빼요? 둘의 합을 빼죠. 그래서 이 경우는 4에서 11을 빼니까 마 8이고 이 경우는 4에서 둘의 합이 4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k의 합은 마이너스 8과 0 두 개가 나와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답이 5번이 됩니다.